네, 2026년 4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트럼프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한국 언론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계속 호르무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 트럼프가 4월 7일 대대적 공격 위협하며 빌어먹을 호르무즈 열어라 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를 인용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호르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호르무즈에 일본 배 하나가 빠져나왔는데 한국 배는 20몇 척이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트럼프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한국 언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 이란 공격에서 노리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란의 핵능력 완전 파괴, 이란의 지도부 완전 괴멸,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 완전 괴멸, 그리고 트럼프가 누차 얘기했지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그래서 이란의 발전소하고 고요랑을 다 폭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나라의 SOC를 절단내는 거예요. 국방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나라가 움직이려면 아주 중요한 SOC, 전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도로가 있어야죠. 도로 중에서 중요한 게 교량인데 교량을 다 끊어버리겠다. 발전소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굉장히 후퇴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국제사회가 같이 동참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지만은 관심을 안 쏟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호르무즈를 거론하고 우리나라 언론도 또 호르무즈 중요성을 알아갖고 거기만 자꾸 보도하면서 이란이 앞으로 받게 될 이 정치적 급변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란에서 앞으로 이제 이 군시설이 다 파괴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경선이 말랑말랑해지게 되면은 터키를 통하거나 시리아를 통하거나 이라크를 통하거나 또는 타지키스탄인가? 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통하거나 파키스탄을 통하거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무기가 들어가기 아주 좋아집니다. 즉 이란 내에서 무장 반군이 일어나서 혁명수비대와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 안보라고 하는 거는 적과 싸우는 안보를 하려면 국내의 도로망이 굉장히 발달해야 되고 적이라는 게 항상 국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빨치산처럼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로를 다 끊어놓으면은 그들을 소탕하는 작전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다 때려놨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작전하는데 애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즉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지금 당장 이란 내에서 민주혁명이 일어나기는 어렵죠. 그러면 시리아에서 그 아사드 부자 독재 정권,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저항한 세력이 있었죠. 무장 세력. 그들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제 동유럽 공산국가 무너질 때처럼 민중혁명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사실은 민중혁명으로 이쁘게 딱 체제가 넘어가거나 전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항복해서 체제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고 오랜 내전을 겪다가 이렇게 바뀌고 아주 끈적끈적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란에서는요, 뭐라 그럴까. 베트남에 남북분단되어 있을 때 빼트공이 있었듯이 그러한 세력들이 활동하면서 이란을 지배하는 혁명수비대랑 내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무대를 지금 트럼프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란 군부를 초토화시키고 발전소 때리고 교령 때리고 그럼 곳곳에서 게릴라 활동하기 좋은 시스템이 돼버리죠. 무기 집어넣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죠. CIA는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레짐 체계가 안 된다는 건 미국이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도 한심한 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호르무즈 하니까 트럼프가 거기를 가리켜서 분노한다 어쩌고 하니까 호르무즈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호르무즈는 이란 맘대로 못해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란하고 오만이 마주 앉아서 어차피 양쪽이 해야 되고 또 수로는 오히려 오만 쪽에 많으니까 오만이 열어주면은 이란 혼자 막아봐야 뭐 어쩔 겁니까? 지금 이란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하는 심리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지금
이란이 해야 될 거는 호르무즈도 호르무즈지만 진짜 혁명수비대나 그 무슬림들이 권력을 지키려면 내부에서 봉기가 안 일어나도록, 그들이 불과 몇 달 전에 테헤란에서 엄청난 민중봉기를 당했잖아요. 그것이 무장봉기로 가지 말란 법이 있나요? 그거 하려면 국경선을 체크하고 국경선에 도달하는 SOC 도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지면 위기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술에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단계 가는 겁니다. 이제 GCC 6개국도 확실히 반 이란으로 갔으니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도 협조할 것이고, 그쪽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이용해서 뭐 심리전 펼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란은 완전히 이렇게 철옹성이 아니라 이제 뚫리는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뚫으려고 길을 썼는데 반대로 이란이 뚫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공작이다라고 해서 많은 나라가 비난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 호르무즈 하면서 모든 관심을 호르무즈로 쏟게 하면서, 호르무즈는 어차피 전 세계가 풀어갈 문제고 미국은 크게 국익에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대단한 심리전을 잘한다, 성동격설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이번에 IAEA 사무총장 지낸 사람인가요? 그 이집트 사람이 미친 짓을 막아달라, 트럼프가 하는 게 거의 미친 짓이다, 원전 시설 때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트럼프가 더 두려운 존재가 되죠. 전쟁만으로 보게 되면은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전례 없는 폭격을 할 것이다, 알라에게 찬양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이미 다 예고는 다 해요. 뭐 하겠다 그러면서 호르무즈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북한을 다룰 때도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북한을 김정은을 할 때 직설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데, 자, 이번에 예를 같으면은 미국에서 특수전 부대를 보내서 무장사를 구해왔잖아요, F-15. 근데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은 해수부 공무원이 이북에 가서 사살당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지는 거 다 보고 있었음에도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수 세력이 딱딱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한데, 지금 미국에서도 육군 참모총장 자르고, 얼마 전에 합참의장 자르고, 해군 총장 자르고, 군부 숙청이 많았습니다. 헤그세스하고 트럼프가 한 군부 숙청하고, 이재명 정권에서 계엄을 이유로 숙청한 걸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헤그세스하고 트럼프가 군부 숙청을 하면서 미국은 점점 더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가고, 한국군 군대는 봉급제인 군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수가 지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대내 심리전입니다. 보수가 좌익을 이기기 위한, 그리고 언젠가 권력을 쥐기 위한,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북을 잡아야 되죠. 지금 김정은을 거꾸로 틀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과 그 뒤에 있는, 지금 하다못해 박상영 검사를 압박해갖고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정권인데 그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북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방법은 뭐냐? 트럼프가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욕을 먹어요.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도 목적한 건 다 때리고 그걸 방해할 수 있는 숱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호르무즈로 쫙 보내고 있어. 이러한 거를 준비하는 능력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국 보수를 봤을 때 해방 직후 한국의 보수는 한민당이었어요. 인천 김성수가 만든 한민당이 주력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의원내각제 국가를 만들자고 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온 이승만이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지만 먹히지 않아서 대통령은 상징적 권력만 가지고 총리가 실세인 의원내각제로 갔었죠. 그래서 48년 국회를 만들고 50년에 또 그렇게 2차 국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전쟁이 나니까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면서 힘을 쓰죠. 그러다가 대통령제로 바꿔버리죠. 제가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은, 같은 보수라도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당시의 보수의 대표인 한민당은 능력이 딸렸고 이승만이 탁월했죠. 근데 이승만은 한국에서 준비된 보수 세력이 준비한 리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 날라온. 네. 그래서 이승만이 나라를 끌고 가면서 미국과 같이 해서 끌고 가다가 독재로 와야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와중에 한민당이 이제 야당이 되면서 민주당이 됐잖아요. 민주당 권력을 잡아보니까 또 엉망이 됩니다.
뭐 어떤 보수 세력도 없는 상황에서 군부에서 갑자기 박정희 소장이 나오면서부터 쫙 정리를 하죠. 그걸 보수라고 하는데 글쎄 뭐 갑자기 등장한 혜성 같은 보수였죠. 그 박정희 18년 지배하면서 독재가 심했죠. 그게 붕괴되고 그때는 이제 박정희가 이끌던 공화당의 후신인 JP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안 되죠. 그럴 때 신군부가 나와서 8년간 정리를 하고 노태우까지 따지면 5년 보태서 13년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보수라고 하는 당에서는 김영삼이가 나오고 그 김영삼 때 완전히 대한민국이 민주화 어쩌고 하다가 나라가 좌파의 숙주가 되면서 개판이 되기 시작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특이하게 경제계 인사로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겪은 보수 입장에서는 조금 딸렸죠. 그렇지만 대단한 능력 발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박근혜 또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또 보수에는 아주 인물이 없어서 윤석열 데리고 왔는데 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보수에서 이 대단한 안목과 능력과 가진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혜성같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는 지금 나올 가능성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람도 공화당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원래는 공화당 아니었잖아요. 한국에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동격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좌익들을 제거하고 정치권에서 먼저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를 잡아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 북한 내에서 반 김정은 게릴라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랑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트럼프를 군사적인 면에서 또 정치적인 면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상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